얘들 안녕. 융합 식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간 측정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의미 고찰이에요. 그래서 시간 측정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중심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의 내용부터 볼게요. 이 글은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을 바탕으로 발전한 시간 측정 방법과 그것이 사회 현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측정 방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에서 시간은 독립적이고 유일한 것이며 정확한 시간만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 간격을 가진 물질 및 운동체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 칠한 이 세 가지 있죠. 태양의 일주운동, 진자운동, 일정한 주기운동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아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세슘 원자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였죠. 이렇게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시간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더라. 이게 이제 전체 지문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시계가 시간을 재는 기계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시계라는 사물의 존재에 앞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재는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는 도구로서 시계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 혹은 물리학적 시간관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19세기 이전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공간과 더불어 시간은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봤죠.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 즉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늘 항상 시간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봤죠.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으로서 늘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는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이죠. 그래서 1문단은 시간에 대한 통념과 뉴턴의 절대적인 시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2문단 뉴턴이 제시한 절대 시간은 사건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유일한 것이어서 오직 정확한 시간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 간의 일정한 간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계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이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기초 단위인 사건들 간의 간격을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인류는 태양의 일주운동을 관찰하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단위를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은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이에 과학자들은 보다 더 정확한 시간의 기초 단위를 정의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 간격을 가진 물질 및 운동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단은 시간 측정에 필요한 기초 단위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어. 그치? 지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태양의 일주운동을 관찰해서 시간을 측정하려고 봤지만 사실 지구의 자전은 이제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더라. 위에 일주라는 말이 있는데 태양의 일주운동이라는 건 일정한 경로를 한 바퀴 도는 걸 의미한대요. 그쵸? 그래서 이걸 관찰하여 시간을 측정하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정한 주기 간격을 가진 물질 및 운동체를 찾으려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럼 3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는 진자의 등시성에서 정확한 시간 측정 단위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진자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도록 한 점에 고정된 상태로 매달려 있는 물체를 의미하는데요. 진자가 한 지점을 출발하여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지나서 갔다가 오는 동안의 시간을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중력 때문에,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쵸?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흔들리는 진자의 운동은 진자에 달린 추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를 보여주는데 이를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등시성이라는 건 주기 운동의 주기가 진폭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을 등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때 진자의 주기는 진자가 매달린 줄의 길이에 비례하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에 반비례한대.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이제 정리해보면 진자가 매달린 줄의 길이가 길수록 진자의 주기가 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중력 가속도의 크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줄면 진자의 주기는 그만큼 커진다. 즉 둘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자가 매달린 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진자의 1회 왕복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주기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그 다음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진자가 받는 중력이 커져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줄의 길이가 1m로 고정된 진자는 흔들림의 크기나 진자의 질량과는 관계없이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뭐가 돼요? 동일하대요. 즉 길이 1m의 진자를 준비하고 적당히 흔들리기만 하면 일정한 주기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주기 간격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진자운동 역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에는 오차가 크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두 번째 방법으로 연두색 진자의 등시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 거에도 여러분들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태양의 일주운동을 관찰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던 노력. 그쵸?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쉽지 않았죠. 요거 형광펜. 요거 연두색으로 칠해주세요. 이 부분도. 그 다음 이 뒤에도 두 번째로 진자의 등시성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얘도 어때요? 지금 오차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요거 왜냐면 뭐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엔 주기 간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용설명서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3문단은 진자의 등시성을 통한 시간 측정 역시 이거에도 오차가 있었다라는 거. 4문단 이에 과학자들은 보다 더 정확한 주기 간격을 찾기 위해 물질의 고유 진동수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모든 물질은 고유의 진동수가 있는데 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세슘 원자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죠. 그 시간 측정하려는 노력 세 번째인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지구나 주변 물질이 만드는 자기장, 전자파 등을 차단한 뒤 세슘 원자가 91억 어쩌고저쩌고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시간의 기초 단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에 맞춰 만든 시계가 세슘 원자 시계다. 세슘 원자는 원자의 고유 진동수가 일정하면서도 빠르대요. 그쵸? 그래서 태양이나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정밀하고 세밀한 시간 측정이 이제 그 앞전보다 더 가능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슘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활용한 시간 측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거는 조금 오차가 있었다면 여기 세 번째 세슘 원자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를 사용하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5문단 시계를 통해 측정되는 시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낳았어요. 노동이 시간에 의해 그 대가를 지불받고 기업가들이 분모가 시간인 공식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생산성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을 추구해야 기업가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기업가들은 기업 경영에서 시간을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측정되고 조작되어야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 조직이 주어진 양의 과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수할수록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노동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6문답.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는 노동자의 시간을 구매하여 한마디로 노동자를 씀으로써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에 사용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죠. 따라서 경영자는 노동자로부터 구매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월급을 받고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1분 1초가 다 이 기업, 회사의 거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그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영자가 노동자의 그 시간을 샀다라는 거, 결국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뭔가 이 경영자는 뭔가 생산활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적인 일을 해낸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에게 산 그 시간은 1분 1초가 이 경영자에겐 굉장히 귀하겠죠. 어떻게든 일을 부려먹어야 돼. 그 1분 1초를 잘 활용하려면. 그쵸? 그리고 그 노동자가 1분 1초를 쓰는 그 시간들은 결국은 생산활동에서 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노동자가 얼마나 일을 촘촘하게 1분 1초를 잘 사용해서 그 시간에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러한 생산활동과도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에 테일러라는 사람은 정밀한 작업 시간 관리의 방법으로 스톱워치법을 창안합니다. 그럼 스톱워치는 뭐냐? 이 괄호 부분이 이제 스톱워치의 의미예요. 표준화된 작업을 모범적인 노동자가 실제로 수행하게 하여 그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하고 일정한 보정을 하여 여기서의 이제 보정이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스톱워치는 특정의 사건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정이라는 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스톱워치로 측정하고 일정한 보정을 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 동작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본 동작에 드는 요소 시간을 측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작업 과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쵸? 테일러에게 시간은 돈 그 자체였기에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사들인 시간에 합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스톱워치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테일러의 작업시간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문답.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 내내 과학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초보적인 시간 측정 도구로부터 원자시계 발명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더 정확한 시간을 재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의 양을 측정해주는 시계라는 도구를 발명하게 됐고요. 시계의 발명으로 시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요될 수 있는 양적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시간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과학기술과 사회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인류의 시간 측정 노력에 대한 거였고요. 주제는 시간 측정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 발전에도 이렇게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 여겨진 시간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시간은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에 기초한 것이고 이때 시간은 공간이나 사건이나 공간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한 일정한 주기 간격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는데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태양의 일주운동 관찰.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 진자의 등시성. 근데 얘도 역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슘 원자의 고유 진동수. 이거는 그나마 이제 일정하면서도 빠른 진동수를 가지는 이 세슘 원자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과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 관리 수단으로 시간이 활용되고 특히 테일러가 얘기한 그쵸?
스톱워치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표준 작업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사용됐다라는 거. 근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시간 중심의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자원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까지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